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김선우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강정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교수님께서 해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금일 세션 본 세션의 마지막 발표인데요.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표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지 창출 전략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 차원에서 표준 특허 창출 전략과 기술 이전을 어떻게 했는지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표준 특허 관련하여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을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 연구실의 연구 책임자이신 김선우 교수님 먼저 좀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이신 이제 김선우 교수님께서는 2005년도에 한양대학교를 부임하셨고 현재 국내 이제 여러 가지 대표 5G 연구센터와 그리고 다양한 이제 실용 연구를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학술적 성과도 같이 하고 계시고 이제 산학연 공동 연구도 많이 하고 계셔 지금 현재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구성하여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2017년도 때 이제 ITRC라는 큰 센터 이제 과제를 수행하셨고 올해 MIT를 합격하여 2024년도에 비욘드 질환 혁신 연구센터 IRC가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차세대 통신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이십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표준특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표준특허 관련하여도 현재 현대기아차와 이제 5G 통신 네트워크 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 이전을 수행을 해서 약 수십억 원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무선통신, 그다음에 측이 관련 특허들을 한 247개 정도 개발한 바 있고 기술 이전도 총 약 21억 정도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연구원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무선시스템 연구실에서는 연구원이 지금 현재 박사과정 8명, 그리고 석사과정 11명, 그리고 학부 인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 연구 분야로는 밀리미터 웨이브랑 테라헤르츠, 그다음에 마이모, 로컬라이제이션. 최근에는 AIML 베이스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리오와 같은 NTN 시스템까지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이론 연구 외에도 이제 원천 기술 연구 외에도 표준 특허 창출을 통한 통신 표준 전문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본 연구실에서는 표준 특허 개발을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특허 전략개발원 주관 표준 특허 전략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8년도부터 현재 24년도까지 총 7년간 표준 특허 개발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표준 특허 개발 파트너로 특허법인 유일아시트와 같이 협업을 하여 5G 표준 특허 교육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허 개발 분야로는 5G NR 마이모, V2X, 포지셔닝, 그다음에 릴리즈 18 이후로는 AIML과 NTN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래 보시는 거는 이제 로드맵을 좀 그려봤는데 현재까지 진행했던 2018년도 때부터 24년도까지 해서 총 17개 그룹핑 기준 총 17개의 표준 특허를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표준 특허 창출 전략 및 기술 이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표준 특허의 개념과 그리고 표준 특허 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아시다시피 표준 특허는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제 실행을 할 수 없는 그런 표준을 규정된 기술을 얘기하고요. 이제 표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표준 특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레임 차트랑 클레임의 구성 요소 전부가 표준 문서 규격에서 그대로 읽히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 특허와 다르게 침해 주장이 매우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회피 가능성이 낮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특허 대비 약 1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표준 특허 통신 쪽 관련 표준 특허 관련해서는 보통 ITU와 그다음에 그 국제 표준화 단체인 3GPP에서 주관을 주로 하고 있고요. 유엔사나 국제기구 ITU에서 집중 논의를 거쳐서 기술 비전을 공표하게 되면은 이제 이동통신 표준 단체가 IT의 이제 비전과 목표를 따라서 이제 제조사나 이동통신 사업자나 각종 연구기관들이 이제 참여하는 국제 이동통신 기술 표준 단체가 표준을 개발해서 ITU에다가 이제 그 결과를 제출하고 그럼 ITU에서 국제적 논의를 거쳐서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동통신 표준 단체가 여러 개 있었는데 최근에는 3GPP가 거의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동통신 분야 표준화 단체인 3GPP의 경우에는 이제 통신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칩 제조사나 혹은 단말기 제조사 같은 통신 관련 기업들이 회원으로 1년에 약 5번에서 7번 정도 미팅을 통해서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것들 이제 세부 WG 1, 2, 3, 4 같이 구분을 해서 이동통신 간 레이어에 따라서 세부 기술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템들을 처음에 스터디 아이템으로 정의를 해서 좀 러프하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되면 워크 아이템으로 넘어가고 그 기술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준 기술 논의를 하게 되고요. 기고문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협의 결과 이제 어그리가 되면은 TR 문서로 이제 문서화하게 되고 이후에 TS 문서로 정식으로 표준 문서를 발행하여 최종 표준 기술로 확정이 됩니다. 현재 주로 랜 1과 랜 2에서 표준 특허가 많이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본 이제 대학 연구실에서 표준 특허 창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략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크게 4가지의 스텝을 통해서 표준 특허를 창출을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 표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각 그 표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권리화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클레임 차트를 만들어서 기술 이전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각 스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학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 기술을 표준 특허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력 양성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아이디어를 표준 특허 창출을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표준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표준 교육을 진행할 때 3GPP의 이제 표준 기술도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화 통신 기술, 그러니까 표준 외에도 다양한 사용화 통신 기술들에 대해서도 습득을 하게 되고 이제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 표준 특허 전문가 및 통신 전문가분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진행해서 보다 좀 더 구체적인 기술 및 트렌드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거를 통해서 표준 특허 대학 차원에서 표준 특허 전문가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표준 특허 창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이디어 도출하게 됩니다. 먼저 3PP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나온 기고문이나 체험에서 노트를 확인하고 이제 각 팀별로 그 연구실 내에서 팀별로 아이디어를 이제 제출하게 되고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표준 특허 전문 변리사와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아이디어 논의랑 보강을 통해서 가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가출원된 특허들 중에서 그걸 리스트업을 하고 가출원된 특허를 중에서 이제 3PP 회의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그래서 차후 이제 3PP 논의 회의에서 어그리먼트 중에서 본 가출원된 특허와 매핑이 된다고 확인이 되면은 TS 매핑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규 출원을 진행해서 이후 일반적인 표준 특허 이제 창출 그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회 대응 해외 출원 확보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여러 개의 특허가 좀 쌓이게 되면은 리스트업이 되면은 그때는 클레임 차트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특허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이제 가입 협상 및 계약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창출, 즉 3GPP 회의를 참석을 하시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일반적인 창출을 하게 됩니다. 먼저 회의에서 기고문을 제안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어그리먼트에 반영이 되고, 그 표준 문서에 포함이 된 형태로 진행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고문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가추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3PP 회의가 이제 참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가입 회원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표준 기술을 예측해야 권리화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고문 제출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공개된 표준 회의 공개 문서를 확인하고 그 공개 문서를 기반으로 어떤 표준 기술이 나올까를 예측하여 먼저 선제적으로 가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출원된 걸 가지고 이제 계속 표준 회의를 팔로우를 하면서 어그리먼트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어그리먼트와 서로 매칭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정규 출원을 진행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표준 특허와 같이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IPR 선언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담당 아이템들을 저희가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인원이 좀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적으면은 10명, 많으면 20명 정도가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담당 아이템을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가 없고 한 2개에서 3개 혹은 2개에서 4개 정도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고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모나 V2X 그리고 최근에는 AIML 같은 워크 아이템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표준화 회의 후에 발간되는 이제 체험앤 노트를 계속 확인해서 담당 아이템의 이제 어그리먼트와 포퍼더 스터디 FFS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FFS와 어그리먼트에 이제 기록된 그런 기고문 리스트들을 세부 기고문 리스트를 확인하게 되고, 기고문 내용을 통해서 FFS와 어그리먼트들을 기반으로 향후 표준화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그리가 될 것이다를 예측해서 먼저 선제적 가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어떤 대학 차원에서의 창출 전략을 통해서 실제 표준 특허 기술 이전을 저희는 수행을 했고요. 이제 2021년도에 인터렉추얼 디스커버리로 기술 이전 2.1억을 이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작년에 현대기아차와 5G 통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이제 10여 건의 특허를 수십억 대의 기술 이전을 체결한 바 있고요. 현재 그 외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무선통신과 측이 관련 특허로 약 247건을 개발한 바가 있고, 이 중에서 표준에 매핑되었다고 판단되는 표준 매핑 특허가 그룹핑 기준 17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체 기술 이전은 그래서 총 약 21.5억 원 정도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그룹핑 기준 총 17건의 표준 특허가 이제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미국 등록까지 완료된 건 6건, 그 다음에 현재 등록 진행 중인 건 1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기준 NR V2X가 가장 압도적으로 13건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 쪽이 2건, 그 다음에 마이모가 1건, 그 다음에 AIML이 1건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리스트는 저희가 현재 미국 등록된 것만 리스트업을 따로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클레임 차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확보를 하고 어떤 부분이 매핑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기술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재 매핑된 특허 2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은 US에 등록된 건이고요. 18년도 때 현재 18년도 때 마이모에 대해서 3PP에서 많이 논의를 할 당시에 이제 안테나 개수가 늘어나면서 RSRP 매핑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RSRP 매핑을 이제 너무 많아지니 안테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빔 인덱스와 그다음에 RSRP 매핑이 너무 많아지니 이걸 디퍼런셜 RSRP로 바꾸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매핑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 그리고 정확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추론을 해서 이 부분이 매핑이 되어 미국 등록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특허는 TS 문서 38.1, 212와 214, 그다음에 311, 211에 이제 매핑이 되어 있고 기술 회전까지 완료된 특허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포지셔닝 관련된 특허인데요. 이제 5G NR 다운링크 측위 시에 이제 PRS라는 포지션 레퍼런스 시그널을 이제 리소스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콤보 디자인 형태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콤보 사이즈에 따라서 콤보 사이즈가 1, 2, 4, 6, 8, 10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사이즈에 따라서 계단 형태로 아래와 같이 배치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콤보 사이즈에 따라서 배치를 할 것인지 그 배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적으로 먼저 추론을 해서 이 부분도 표준 매핑이 된 특허이고요. 이 특허 같은 경우에도 TS 문서 38.21 그리고 213에 매핑이 돼서 현재 기술 이전까지 완료가 된 특허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표준 특허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에는 대학에서 이 표준 특허를 창출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표준 특허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지 그 전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략도 앞서 창출과 같이 우수 IP 창출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같이 연기하여 진행을 하였고요.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표준 규격과 그다음에 ETSI에 선언된 선언 특허 간의 특허 정합성 분석을 통해서 특허에 대한 이해도도 기르고 그다음에 표준 문서에 대한 표준 통신 표준에 대한 이제 이해도도 기르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수립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단계에 걸쳐서 표준 특허 분석 및 기술 보고서, 정합성 기술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제 이 과제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1년 기준 약 500건 정도의 기술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목표로 월에 한 인당 2~3건 정도 해서 1년 동안 진행해서 총 현재 4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 선언 특허가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피지컬 레이어에 국한돼 있긴 하지만 그 피지컬 레이어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분류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팀에게 이제 주제별 분류를 해서 이제 특허들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당된 특허들을 이제 분석 대상 특허 표준 규격 간의 연관성 매칭 분석을 통해서 청구항과 그 다음에 표준 문서 간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 특허가 선언 특허가 표준에 매핑이 되었는지 아니면 일부만 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안 되었는지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기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 특허 분석을 할 때 이제 특허에서 쓰는 언어와 그다음 표준 문서에서 쓰는 언어가 좀 상이한 부분도 있고 서로 좀 싱크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차후에 이제 새로 들어온 인원들도 충분히 이 표준 특허 정합성 분석을 조금 수월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그런 데이터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단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피지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통해서 각 소분류가 어느 TS 문서에 적혀 있는지 그 부분을 표로 정리해서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특허들이 어느 소분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전담팀에게 할당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할당된 특허들을 각 팀들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분석은 표준 문서와 그리고 선언 특허들이 선언 특허를 확인해서 이 선언 특허가 어느 표준 문서에 매핑이 되는지,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매칭이 되는지를 청구항 수준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클레임 차트, 그러니까 청구한 클레임 차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제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쓴 포맷인데요. 이제
특허의 정보와 그리고 이 특허가 어느 정도 매핑되는지 상, 중, 하로 나눠서 이제 정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상은 당연히 매핑 여부가 그 매핑이 모든 청구항이 다 매핑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는 아예 매핑이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중 같은 경우는 일부 청구항만 매핑 또는 차후 매핑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중으로 분류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선언특허의 청구항을 이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청구항이 어느 TS 문서에 매칭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제 색깔로 어느 라인이 어느 이제 문장이 서로 매칭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왜 체크되는지를 검토기에 작성을 해서 세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이제 상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EPCCH에 관한 이제 선언 특허인데 이제 TR 문서에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상으로 분류를 하였고 이런 이제 과정을 약 1년에 500건에서 총 4년 동안 2,000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표준 특허와 이제 선언 특허와 표준 문서의 정합성 분석을 진행하면서 이제 키워드 정리를 좀 따로 한 건데요. 이게 표준 문서와 그리고 특허 간에 같은 얘기를 해도 서로 쓰는 키워드가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런 키워드를 이제 딕셔너리화, 그러니까 사전화하고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특허 분석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끔 그렇게 정리를 따로 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2021년과 2022년에 수행을 했을 때 총 1,000건을 분석을 했었고 분석을 해보니 약 선언 특허 중 27% 정도, 그러니까 270건 정도가 완전히 매핑되거나 매핑 가능성이 있는, 즉 상 혹은 중에 중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분석 결과가 미국의 이제 앰플리파이드 사나 그래비사에서 분석한 ETSR 선언 특허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당연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특허 교육을 표준 특허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국내외 산학연의 다양한 이제 표준 특허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1년에 적으면 2번, 많으면 3, 4번 정도의 세미나를 진행해서 최신 트렌드도 팔로우업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최근 5년 동안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5년 동안 표준특허 전문 인력 배출을 총 15명을 했고요. 박사 2명 그리고 석사 13명 그리고 올해 박사 2명과 석사 2명이 추가로 이제 배출이 될 예정이고요. 최근 5년 배출 인력 15명 중 6명이 표준특허에 직감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대학 차에서 나름대로 표준 특허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 필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